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입니다. 1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 앞에 했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어려울 건데 충분히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우선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가는 판 경계와 해양판 A, B를 나타낸 것들이고 나는 시간에 따른 A, B의 확장 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판 구조론에서는 어느 지역이 어느 판 경계인지 그리고 어디 판이 해양판인지 대륙판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보니까 여기를 따라서 이게 막 난리 났어요. 막 판 경계 막 있습니다.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큰 요것이 뭐가 되고 있냐면 태평양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평양판. 태평양판은 당연히 바다 속에 있는 거니까 해양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해령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이 해령이 동태평양 해령. 여기서 이렇게 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을 하더라 이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 해령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조그만 태평양판보다 조금 더 작은 나즈카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 나즈카 판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해령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태평양판과 열로 가고 있는 나즈카판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 둘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인지, 누가 태평양판이고 누가 나즈카판인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태평양판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쭉 이동을 해가지고 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가죠. 그러면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끝에 있는 이 해양판의 나이가 아주 많구나 이 얘기가 될 겁니다. 반대로 B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금방 남미판과 만나면서 섭입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해양판의 나이는 아무래도 어리겠구나. 왜? 간 거리가 짧고 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 나이가 어리고 여기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딱 보니까 시간이잖아요. 연령. 얘가 아주 기네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확장 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태평양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죠. A. 그 다음에 얘는 조금만 하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그럼 얘는 지금 B, 나즈카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A와 B를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치면, 자, 여기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거기 지금 보면 조건이 하나 붙었네요. 단, 태평양에서 시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똑같더라. 이게 어디냐면 A나 B나 둘 다 태평양이잖아요. 둘 다 똑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A의 확장 속도에 해당되고 있을 것이다. 자, 기억이라면 요거는 누구냐? A 맞겠죠? 태평양판. 니은 T 기간의 판의 확장 속도는 A가 더 빨랐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T라는 요 기간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그래프 두 개가 지금 합쳐진 겁니다. 여기 태평양판의 요 시기와 그 다음에 나시카판의 요 시기를 좀 비교해 보는 것인데, 보니까 4라는 기준을 갖고 태평양판은 그 시기에 4보다 작은 것이고 여기는 4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T라는 요 시기에는 나시카 B판이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보면 한 여기 속력과 여기 속력을 서로 비교한다면 얘가 여기쯤이죠. 대략 속력이. 그러면 한 3배 정도가 3배가 뭐야? 더 크겠네요. 3배는 되겠네요. 속도 차는 한 3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틀렸겠죠. 니은 T 기간에 생성된 판 위에 쌓인 시내 퇴적물의 두께는 A가 더 두꺼울 것이다. 3배 두꺼울 것이다. 자, 지금 얘기했었던 속도만 놓고 보자면 A보다는 B가 한 3배가 더 빨라요.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 지층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확장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면 시간이라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은 속도가 빠르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그 시간에는 그 정도의 피조물이 쌓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B 해령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A 해령이다라고 가정합시다. 태평양판, 나스카판이에요. 빠르기는 B가 훨씬 더 빨라요. A는 좀 더 느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기 지금 50만 년이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50만 년에 해당하는 위치가 B는 여기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A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50만 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B에서 좀 멀리 나타나고 있고 A는 좀 더 가깝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로 오는 시간이나 여기서 일로 오는 시간은 똑같죠. 50만 년이라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에서 쌓이는 속도는 같기 때문에 50만 년 동안 쌓인 지층의 두께는 똑같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확장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물의 두께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얘나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말로 지점의 위치, 떨어진 거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쌓인 표적물의 두께는 똑같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9번 문제. 자, 29번을 보시게 되면 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자, 뭐냐면 방금 봤었던 그 지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 그림입니다. A, B, C 이렇게 있는 중이고 이게 나시카판과 남미판의 해양지 연령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대륙 주변의 판 경계를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미 대륙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쪽이 태평양 쪽이고 이쪽이 대서양 쪽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A 지역과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었던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숫자가 해양판이 연령이 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이게 나시카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태평양판. 그럼 여기 있는 이 해령은 태평양 동쪽에 있는 동태평양 해령. 이름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기억을 하라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대서양 쪽이잖아요. 대서양의 가운데를 따라 나타나고 있는 여기 있는 요 해령이 대서양 중앙해령.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 경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판을 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이를 보니까 일로 가는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따져볼 것이 있는데 똑같이 해령에서 해안판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미 쪽으로. 근데 보니까 이 남미 쪽 서쪽을 보시게 되면 나스카판이 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섭입을 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렌 전선과 비슷한 이 기호가 섭입을 하고 있다라는 기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섭입하는 방향으로 뾰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발생하는 이 해구를 여기가 페루잖아요. 페루에서 칠레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서 페루 칠레 해구. 이름은 페루 칠레 해구.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발생하는 산맥이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안데스 산맥.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B 지역은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해양판이 섭입을 하고 있는 소멸형 경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남미 쪽 여기 동쪽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섭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판이 그냥 이게 밀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단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남미 대륙이 이렇게 있는 중이고 이렇게 대서양 바닥에 있는 것이고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다예요.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만든 해양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남미 대륙판을 지금 저쪽으로 왼쪽 태평양으로 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중간에 판 경계가 없습니다. 판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남미 대륙까지 여기서는 요 선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하나가 전체가 한 개 판입니다. 남미판. 그래서 남미에 여기는 판 경계가 있지만 여기는 판 경계가 없더라.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지진과 화산은 발생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태평양 주변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지만 배수양 주변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기억. 판의 이동 속도는 나시카 판이 남미판보다 더 빠를 것이다. 자, 보면 대략 해령에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거의 눈대중으로 봤을 때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걸 보니까 33 정도의 나이만 있으면 그냥 다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가잖아요. 120만큼 가야 돼요. 이게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리를 가는데 얘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를 밀고 있는 속도가 느리더라. 그러니까 확장하는, 밀리는 속도가 느리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나시카판이 더 빨랐다? 맞겠죠. 한 3배가 더 빠릅니다. 3배가. 지금 이 그림만 본다고 치면. 그리고 해양판이 이렇게 더 똑같은 해양판인데 왜 빨라요?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해령에서 미는 힘이 있는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해양판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데 해구가 있는 해양판이 있고 해구가 없는 해양판이 있습니다. 얘처럼 페루 칠레 해구가 있는 나시카 해양판이 있는가 하면 남미 바닥에 있는 남미 바다의 바닥에 있는 요것도 해양판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해구가 없어요. 해구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한 거냐면 해구가 있으면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해양판을 잡아 끕니다. 그래서 해구가 있는 해양판이 더 빨리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나다 보니까 해구가 있는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해양판보다. 그래서 나시카 해양판이 남미 해양판보다 더 빨리 이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A와 C 지역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자, 신발 지진, 천발 지진 우리가 몇 차례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처음 발생한 지점, 진원이죠. 진원의 깊이를 대략 지하 100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면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더 깊은 데서 발생하면 신발 지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원 깊이에 따라서 천발과 신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자, 이랬었을 때 천발 지진과 같은 경우는 모든 판 경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발 지진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은 데서 발생하는 이런 지진과 같은 경우는 판이 섭입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100km 이상 넘어가려면 판이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100km 이상 더 들어가줘야지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은 모든 판 경계의 공통점이지만 신발 지진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판이 섭입을 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지진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는 지금 둘 다 해령이니까 발사능 경계죠. 섭입을 안 합니다. 근데 B는 섭입을 해요. 그래서 섭입형 경계인 B 부분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냐면 요거랑 별개로 나시카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남미 대륙판 밑으로. 자, 여기가 지금 남미 대륙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요 놈이 나시카 해양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요 해구가 페루에서부터 칠레까지 이어지고 있는 페루 칠레 해구.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들어가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지진은 여기를 따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은은 우선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디귿 B 지역은 멘틀 대륙의 상승부다. B는 섭입형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멘틀이 떨어져야 해양판이 그걸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멘틀의 하강부입니다. 해령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멘틀 상승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앞에 지금 띄워놨는데 A, B 두 개가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판의 경계, 천발, 중발, 신발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 B의 이동 방향을 봤더니만 둘 다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어야 돼요. 뭐냐면 A, B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판 경계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쪽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그럼 우리가 방금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섭입을 하면 섭입을 이렇게 한다 치면 천발, 중발, 신발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판 경계에서 판 그 섭입을 당하는 판 쪽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 깊이는 점차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섭입을 당하는 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천발과 신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판이 A판 밑으로 이렇게 지금 섭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섭입을 하고 있는 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섭입 방향은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 방향으로 섭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대요. 비해양판도 이쪽으로, 해양판인가? 아무튼 뭐 상관없어. 해양판이구나. B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A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B가 A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당연한 것은 뭐냐면 B가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A가 느리게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B가 A를 따라잡으면서 B가 A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B의 이동 속력이 5가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A의 이동 속력은 5보다 더 작은 값이 돼야겠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억은 5보다 작다. 그렇네요. 니은 판 경계는 멘틀들의 하강부다. 섭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멘틀의 하강부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맞겠죠. 디귿 판 경계를 따라 스폭산맥이 발달할 것이다. 자, 그 수렴형 경계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거나, 하나는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해양과 해양이 충돌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들을 보자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게 되면 스폭산맥이 나타나게 돼요.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잖아요. 스폭산맥이 나타납니다. 근데 해양과 해양이 충돌하면 이게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이 충돌한다고 치면 여기서 호상열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 호상열도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양과 해양이 충돌하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구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해양과 해양이 충돌하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륙과 해양이 충돌한 곳에서는 세 개가 다 나타나지만 대륙이 충돌할 때는 스폭산맥만, 해양과 해양이 충돌할 때는 요 두 가지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로만 얘기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폭산맥,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데스 산맥이나 로키 산맥, 여기서 말하는 호산열도,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경우 일본 자체가 이런 식의 호산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넘어가고 있는 베링 해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알류산 열도, 그리고 이런 해구와 같은 경우는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 있는 일본 해구, 알류산 열도 남쪽에 있는 알류산 해구, 그리고 아까 봤었던 페루 칠레 해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역과 해양이 충돌하는 호선열도, 동남아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호선열도고, 그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대표적인 해역과 해양이 충돌하는 해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했었던 것들 예전에 우리가 세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8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3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문제를 먼저 보시자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분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하 어딘가에서 지진이 빵 하고 터져요. 지진이 처음 발생한 이 지점을 진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지표를 진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 위에서 만나는 이런 지표들을 진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천발이 나타나고 있고 중발 나타나고 있고 이쪽이 지금 신발이에요. 아, 그러면 대략 여기를 경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섭입되는 방향은 이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를 따라서 해구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큰 값을 갖는 거, A 지역이 더 큰 값을 갖는 거. 자, 우선은 기억. 해구에서 떨어진 거리. 해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A에서 해구까지 멀고 B에서 해구까지 가깝죠. 그래서 A가 더 큰 값을 갖는다. 우선은 기억은 다 될 거고요. 니은 판의 밀도. 누가 섭입을 하고 있느냐? B가 A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섭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걔가 더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거니까 B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판의 이동 속력. 자, 요거는 사실 이 문제는 예전에 평가원인가 교육처인가 나왔었던 모의고사의 문제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요. 밝혀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오류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면 돼요. 자, 얘가 지금 둘 다 이동하는 방향이 같다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A, B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섭입하고 있는 중이니까 A, B 둘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나 이렇게 가고 있거나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구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아니면 이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속해 있는 판의 이동 속도가 이 정도가 되고 B가 속해 있는 판의 속도가 이렇게 아주 빠르면 B가 A를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아까 우리가 37번인가? 38번에서 봤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A가 더 느린 거잖아요. B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A가 이쪽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B가 천천히 가면 A가 B를 따라잡으면서 수렴 경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B가 섭입을 한다면서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판의 이동 방향과 빠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누가 섭입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두 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큰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섭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와야지만 여기에서 수렴 경계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판과 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더 빨리 가면 얘가 얘를 따라잡아요. 그쵸? 또는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는데 여기가 이만큼 가고 얘가 이만큼 가면 얘가 얘를 따라잡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수렴 연계. 우리가 이것을 A 판, 이것을 B 판이라면 요거나 둘 다 가능하더라 이 얘기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누가 섭입을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요거를 예로 들어 봅시다.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섭입할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각각을 봅시다. 섭입한 형태가 얘가 지금 이렇게 섭입하고 있다는 뜻이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섭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B가 A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을 가도 얘가 더 빠르면 빨리 가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상상이 되죠. 이거 왜? B가 더 고밀도고 A가 더 저밀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B가 고밀도인데 천천히 가고 있고 A가 저밀도인데 빨리 간다 그러면 A가 B를 덮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판의 이동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도 A가 작고 B가 빨리 움직이면 가능하고 반대로 A가 빨리 가고 B가 천천히 가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 올린 거 단톡방에 올린 그 파일의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또는 기억 디귿 답이 두 개로 중복으로 인정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판 연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판의 이동 방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판이 얼마만큼의 이동하는 속도가 있는가 속도 빠르게 하고도 상관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수렴 경계든 발산 경계든 보조 경계든 간에 이동 방향, 이동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방향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기억 또는 기억 디귿 둘 다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서 5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52번 문제. 자, 52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지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좀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전체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살표의 요 길이 요만큼을 해마다 5cm의 이동 속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길이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는 얘보다 화살표가 더 길잖아요. 그럼 이거의 속도가 적어도 5cm, 해마다 5cm보다는 크다 이 얘기고 얘는 요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거 이동 속도가 5cm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가 훨씬 더 빠르고 왼쪽이 느리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의 길이로. 자, 그런데 보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했었던 이 수렴형 경계도 이동 방향이 같지만 속도가 다르면 수렴 경계가 된다라고 했던 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요. 이 판이 얘는 일로 가고 있고 얘는 일로 가고 있으면 이 중간이 판이 벌어지죠.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방향을 간다라고 가정합시다.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판이 훨씬 더 빨리 가면 뒤따라오는 판이 못 쫓아가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벌어져야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것도 발산의 경계가 가능한 겁니다. 또는 이렇게 판과 판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앞에 가는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면 얘가 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산의 경계가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훨씬 더 빠르고 얘가 느려요.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가 얘를 못 따라가는 거니까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 발산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해령. 그렇죠. 이게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해령이면 요것도 해령이고 같은 원리니까 이것도 해령이 돼야겠죠. 그럼 해령이 끊어진 해령과 해령이 끊어진 여기 뭐가 되느냐? A와 같은 요런 데서는 보존형 경계가 되더라라는 뜻이죠. 보존형 경계. 그럼 C는 뭐예요? 아까 말했었죠? C는 판 경계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위나 아래나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판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 경계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요 판이 이게 지금 판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게 얘랑 얘랑 같은 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판 경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A, B, C 세 개 중에서 판 경계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그러면 A가 보존 경계, B는 발산 경계, C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답은 4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판의 경계는 이동 방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중동에서 나올 만한 수준이에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동 속도가 다른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이동 속도가 다르면 수렴 경계도 가능하고 발산 경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존 경계도 보다시피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 자, 그 해양판의 연령은 해력에서 떨어진 거리로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해력에서 누가 더 멀리 갔는가? 그러면 그만큼 나이가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8번을 보시게 되면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보존, 발산, 보존, 발산, 보존, 발산, 보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판 하나와 여기 있는 판 하나, 두 개의 판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나 여기나 지금 판의 이동 속도는 똑같다. 확장 속도, 이동 속도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해령이나 이 해령이나 다 똑같은 해령이에요. 그러면 일로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속도가 똑같다. 요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해양판의 연령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선 이렇게 일단 생각해보고 A에서 B까지 해양판의 연령에 대한 것을 그려볼 것인데 여기서 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해령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봤을 때 지나는 판 경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우리가 각각 거기를 여기와 여기와 여기로 나눠서 볼 겁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 지점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합시다. A, B, C 이렇게. 자, 그럼 우선 간단한 것부터 B와 같은 경우에는 해령입니다. 이 해령이죠. B는 해령이 되고 있는 것이고 A와 C는 이거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중이죠. 우선 판 경계가 이제 세 군데 이렇게 이거 해령이라고 하고 그냥 발산형 경계라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령에 떨어진 거리를 비교해 보잖아요. 여기 해령부터니까 여기서 시작한다 치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령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적어도 B를 기준으로 A, C 가는 동안에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는 똑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여기서 A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 C까지 가는 동안에 나이는 점점 이렇게 많아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지나서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해변까지 거리가 이만큼이지만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해변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여기는 해양 지각은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얘는 거리가 짧고 얘는 거리가 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나이가 어리고 이쪽은 나이가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나이가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A까지 가는 동안에 해령에서의 떨어진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지금 해령 떨어진 거리가 짧지만 여기를 지나는 여기에서의 나이는 해를 떨어진 거리는 좀 더 멀어요 얘보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A로 가는 갈수록 해령까지 거리가 짧아지죠. 아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똑같아요. 여기 C라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판은 해령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얘는 길이가 이거고 얘는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얘랑 나이가 확 달라지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해령과의 거리가 점점 짧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C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확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더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랑 지금 비슷하게 나올 것이 누구냐면 4번이죠. 4번. 우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9번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우선은 설명을 먼저 봅시다. 해령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들이다. 그 다음에 나는 A 때 측정한 해양지의 나이를 나타낸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A, B 되고 있는데 여기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3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3개가 이렇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면 여기 경계를 여기 경계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세 군데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해양 지각의 나이는 무조건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 해령과 제일 가깝다. 나이가 많다, 해령과 제일 멀리 있다. 자 그러면 지금 B 구간의 나이가 제일 어리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경계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제일 가깝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에 있는 해양판 나이가 제일 어리다. 그 말은 얘가 해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검사를 해봅시다. 스몰 a가 있는 이 지역과 같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얘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은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가 제일 멀구나. 그러면 요게 해령이면 변한 이게 해령이라는 뜻이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얘보다는. 그리고 C는 중간이에요. 해령 떨어진 거리가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가 A보다는 가깝고 B보다는 멀리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해령이 돼야지만 이렇게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A의 거리가 제일 멀고 C 거리가 그 다음이고 B 거리가 제일 짧더라. 그러면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고 제일 어리더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해령, 변환, 해령, 변환, 해령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기억 A, B 사이에는 변환 단축이 존재할 것이다. 어디? B와 C가 지난 요 경계는 여기가 지금 변환 단축이 있는 곳이죠. 여기. 그러면 기억은 맞겠고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더 얇을 것이다. 나이에 따라서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만큼 퇴적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지금 B의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층 두께가 제일 얇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니은 맞겠고요. 디귿
A가 속한 판은 북서쪽으로, B가 속한 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자, A가 속한 판 연결 기준으로 여기 밑에 있는 판은 이쪽으로 지금 해령에서 해저가 확장하고 있는 거니까 대체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B가 속한 여기 위에 있는 판은 해령이 이거니까 대략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는 남동쪽으로, B는 북서쪽으로 각각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반대로 방향이 나왔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것도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시게 되면 쭉쭉쭉 넘어가시게 되면 90번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가 다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A, B, C 세 개 판이 있고 각각 해양판이 되는 것이고, 요게 지금 해양판, 요게 해양판, 요게 지금 대륙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판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지금 표가 잘렸는데 여러분들 프린터를 보시면 돼요. 자, 보게 되면 A가 북쪽 방향으로, B도 북쪽 방향으로, C도 북쪽 방향으로 다 지금 A, B, C 세 개가 다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아, 이동 방향이 다 똑같구나. 그러면 속력을 보시면 돼요. 자, A는 속력이 얼마나 나고 있냐면 얘가 20cm 정도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B는 7.2cm 정도로, 그 다음에 C는 14cm로 가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있다시피 이거 아니네.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방향도 방향이지만 빠르기에 의해서도 경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 관계에서 나오는 요 판 경계를 따져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빨리 가고 있는데 얘가 뒤쫓아가지 못해요. 못 따라잡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빨리 가고 있고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둘의 틈이 벌어져야겠죠. 아, 여기가 발산형 경계가 되겠구나. 발산 경계. 근데 해양과 해양의 발산 경계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냐? 해령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봤더니만 B보다는 C가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대요. 그러면 얘랑은 얘가 뒤쫓아가서 얘를 만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해양과 대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해구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습곡산맥이라든지 아니면 호상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자, 기억 A와 B의 경계를 따라서 해령 열곡이 발달할 것이다. 해령의 안쪽에 골짜기가 쭉 이어진 열곡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기에서는 열곡 발생하는 거 맞겠고요. 1. 평균 지각 연류량은 A, B 경계가 B, C 경계보다 많을 것이다. 자, 지각 연류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냐면 지각 내에 있는 열의 양을 지각 연류량이라게 되고, 줄여서 지열이라게 되고, 또는 땅의 온도인 지온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온도와 같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느냐? 밑에 있는 멘틀 때문에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발산형 경계와 같은 경우는 밑에서 멘틀이 상승을 하죠. 자, 멘틀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얘처럼 여기 수렴형 경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멘틀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하강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거고, 멘틀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갑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A, B의 경계가 훨씬 더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B, C 경계는 멘틀이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차가운 멘틀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온도가 낮습니다. 아 그러면 니은 맞겠구나. 디귿 B, C 경계에는 수렴 경계이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91번 요거 하나만 보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방금 했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요. 자 무슨 산수가 필요한 거냐면 먼저 A, B의 지금 속력이 나온 상태고 A가 해양판이고 B가 대륙판이구나 라고 이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판 경계 여기를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얘는 4cm, 얘는 6cm 이렇게 얘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A판이 B판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따라잡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지금 수렴형 경계가 발생을 하겠구나. 여기를 따라서 그쵸? 마찬가지죠. 여기를 따라서 수렴 경계가 발생을 해요. 근데 A가 해양판입니다.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A 해양판이 B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섭입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를 따라서 해구가 나타나더라. 마찬가지로 섭입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앞쪽에서 이렇게 해구가 발생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건 뭐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A는 해마다 6cm씩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왼쪽에는 B는 해마다 4cm씩 이동하고 있으니까 둘의 상대 속도 차는 해마다 2cm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수평적으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A는 빨리 가고 있고 B가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어긋나는 형태의 경계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 보존 경계구나. 보존 경계는 발사형 경계인 해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라면서요. 해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 경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꼭 반드시 이거여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수렴 경계가 중간에 끊어지고 있는 저런 보존 경계가 가능해요. 대표적인 것이 뉴질랜드 북서쪽에 있는 해저 지형 중에 카르마데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이 저렇게 해구가 잘라지고 있는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기억 A가 B 아래로 섭입하는 곳이 있다. 그렇죠.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A, B의 경계에는 보존의 경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이고 디귿 판 경계 부분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A가 더 얕을 것이다. 그러니까 섭입을 당하는 판에서 천발, 중발, 신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시하자면 여기가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더라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는 거의 그렇게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B쪽에서 더 깊은 지진이 발생하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음 같았으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이걸 볼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실 때 반드시 문제가 다 풀려 있어야 되고 이 영상을 보고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영상을 받겠지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제를 풀 거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풀어 오셔야 됩니다. 꼭 이 영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스크에다가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이거 나간 프린트를 지난주 일요일에 하려고 했었던 수업 자료였었는데 이거 못했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다 해놨단 말이죠. 그거를 설명 드릴 테니까 학원에 올 일 있으면 그걸 받아다가 가서 푸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 프린터기 있어요. 알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뭐 그걸 꼭 학원에서 뽑은 걸 써야 돼 이거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끝!